사람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해서 유포하는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가 최근 SNS를 중심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데요. 대학가에서 처음으로 문제가 된 데다 피해자 중에 10대 청소년 비율까지 높아서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정부도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창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이 대학가에서 이 딥페이크 음란물이 대거 발견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현재 이 딥페이크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입니까? 네, 일단 올해 들어서 이런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이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유포가 돼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신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가 되면 방심위는 해당 내용을 심의하고 성범죄물이 게재된 사이트 업체에 시정 요구를 하는데요. 이런 심의 건수가 지난달까지 올해만 10,000건 넘게 접수가 됐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7,000건 정도가 접수가 됐는데 이미 그 규모를 뛰어넘은 겁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에서 올해 지원한 피해자도 1,200여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배가량 늘었고요. 경찰에 접수된 신고도 지난해에는 180건이었는데 올해 벌써 900건을 넘겼습니다. 10대 청소년 피해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올해 교육당국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는 550여 건으로 학생 피해자는 약 880명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이 정부가 이 딥페이크를 뿌리 뽑겠다라고 하면서 이 범정부 TF를 구성했고 오늘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일단 정부는 이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성범죄물을 갖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을 할 수 있게 이 성폭력 처벌법을 바꿨고요. 또 성범죄물을 편집하거나 이 배포 시에 법정형도 최대 징역 7년으로 늘렸고 배포 목적 없이 편집만 했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지금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 피의자의 74%가 10대일 정도로 청소년의 범죄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학교폭력으로 처리를 하고 앞으로 가해 학생은 특별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이 범죄 수사 대응도 강화를 하는데 이 범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위장 수사를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고요. 또 내년 3월까지 성범죄물을 집중 단속하고 이 수사에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처벌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피해자 지원입니다. 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이 삭제 신고 요청이 들어온 성범죄물 가운데 29%가 여전히 삭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퍼진 성범죄물을 발견 즉시 빠르게 삭제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합니다. 현재 성범죄물 의심 영상 삭제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판단이 어려울 경우 방심위의 심의를 먼저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선 차단 조치를 실시한 후 심의를 요청하도록 전기통신사업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사업자는 이런 삭제 결과를 24시간 이내에 방심위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또 피해 사실을 빨리 알릴 수 있게 신고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하고 신고 접수 전용 홈페이지도 만듭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 경찰, 방심위, 또 학교와의 연계도 강화합니다.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정부는 이미 사진, 영상뿐만이 아니라 이때 같이 노출됐던 피해자의 신상 정보까지 삭제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플랫폼이 텔레그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텔레그램이 해외 서버를 두고 있다 보니까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많이 퍼졌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9월에 텔레그램과 한라인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텔레그램 역시 우리가 성범죄물 삭제나 차단을 요청
요청을 하면은 즉각 수용하고 실무 협의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텔레그램을 포함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이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하라고 요구를 하고 만약 따르지 않으면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만약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징금을 적극 부과합니다. 하지만 플랫폼 대부분은 해외 사업자라서 이런 조치들이 얼마나 잘 실현될 수 있을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 이용자 정책국장은 기본적인 해결 방법은 국제 공조밖에 없다면서 다른 나라의 규제기관을 통해 그 나라 사업자를 접촉하고 또 라인을 구축해 가겠다고 협조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처벌을 강화하고 이 플랫폼 사업자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도 뭐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결국 애초에 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할 겁니다. 네. 예방 계획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이 교육부를 중심으로 예방 교육 역시 강화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가해자가 지금 좀 상당한 수준인데요. 이 청소년들이 디지털 기술 윤리와 또 책임 의식까지 기를 수 있도록 이 교육부는 일단 디지털 시민 교육을 확대합니다. 이 초등학생은 현재 17시간에서 34시간으로, 중학생은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수업 시간을 2배 늘립니다. 또 디지털 과의존 예방교육 내용에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내용 역시 추가합니다. 교사들이 이런 예방교육을 할 수 있게 이달 중으로 교재를 개발하고 교원 연수도 앞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달부터 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물에 대한 학생 인식조사도 진행하는데요.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딥페이크물에 대한 인식 개선 작업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접수가 되면 그 즉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네, 딥페이크 같이 IT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나이가 어린 경향이 있습니다. 상황이 더 심각한 이유죠. 이번 대책으로 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금창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